학부모 여러분, 학부모와 함께 학부모가 공감하는 학부모를 위한 학부모학당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방송의 진행을 맡게 된 진주라고 합니다. 정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1년도에 이 학부모학당 TV가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또 제가 직접 방송에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기쁜데 반면에 또 엄청 떨립니다. 많이 떨리고 있고요. 떨리는 저를 위해 오늘 같이 진행해 주실 분들이 계시죠? 네, 저는 다시 쓰는 M이고요. 그 옛날 눈에서 레이저 나오던 그 M이 아니라 원래 다시 쓰는 MN인데 안타깝게도 N이 잘렸네요. 안타깝네요. 네, 저도 바들바들 떨고 있지만 네, 진주님과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토크에 앞서 먼저 저희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서울 학부모 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학부모 리더 교육 중에서 그 과목 중에 진로교육 길잡이 전문 과정을 모두 수료한 5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진로 4인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뭉치게 됐습니다. 각자 간단하게 우리 각자 소개할까요? 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이자 또 아이의 진로만큼 저 자신의 진로를 더 진지하게 그려나가고 싶은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 사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 넷을 키우고 있다시피 하는 독고진입니다. 진로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어서 진로교육 길잡이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또 이 방송 동아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고진님과는 반대로 딸 셋을 키우고 있는 딸 부잣집 마님 우아기입니다. 우아하셔요. 학부모 리더 교육 중에 진로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자식 진로 찾으러 왔다가 내 진로 찾으려고 아주 그냥 자충우돌 중이랍니다. 네, 맞아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근데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학년기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는 진로 4인방입니다. 네,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짧은 영상을 하나 공유하고 싶은데요. 오늘의 화두와도 연결이 되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을 편집해 보았습니다. 잠깐 함께 보시죠. 네. 나도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커피나 마시면서 돌아다니고 싶다. 요즘 마음춘팔자가 상팔자야. 응? 안 그래? 정말 저 폭파 장면이 공감이 가는. 자, 어떠세요? 2019년에 개봉된 영화죠. 김도영 감독, 또 정유미, 그리고 공유님의 주연의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한 장면을 저희가 따와봤습니다. 이 영화 보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머리 띵 맞은 것 같고 공감 가고 막 이래서 많이 울었던 영화인데요. 근데 갑자기 영화 얘기를 꺼낸 건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순간, 그 어느 순간이 저도 이제 김지영이 되었구나 하는 힘들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진로 교육을 받으면서 치유를 받은 기억이 있어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꺼내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진주님이 영화 장면에 대해서 처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저도 이번에 82년생 김지영 책을 다시 꺼내 읽어봤는데요. 저의 김지영 시절을 회상해 보자면 일단 아이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든지 뭐 돈,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아이들과 가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라는 개인을 이제 생각할 여지가 없이 30대가 훅 간 것 같아요. 30대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나라는 존재가 정말 많이 흐려져 있는 기분이 들고,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제 누군가한테 질문을 듣건 나 스스로 생각하건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잘했더라?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에 선뜻 대답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단순한 질문조차도 되게 낯설어지는 어떤 그런 시절을 지나왔는데, 이 책에서도 보면 그 남편이 지영이한테 얘기하잖아요. 아이스크림 가게 말고 네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그런 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주는 남편도 정말 100점짜리죠. 네, 정말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런 남편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말에 지용이가 이제 자기가 왕년에 기자가 되고 싶었던 그 꿈을 기억해내면서 현실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취업처 이런 것들을 찾아보지만 결국 정말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부딪혀서 적합한 조건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 아이스크림 가격은 뭐건 직종이 상관하지 말고 그냥 형편이 닿는 어떤 그런 일을 그냥 해야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처음에 기자를 생각하면서 설레하던 지영의 모습과 결국에는 또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런 김지영의 모습에서 저는 되게 많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역시 그런 설렘과 무기력 사이에서 막 사이트를 막 찾아보다가 결국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지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저는 이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이제 앞두고 있는데 40 들어서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찾기. 그 과정을 이제 그때 정도부터 시작할 마음의 여력과 어떤 시간적인 여력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한 그런 시간에 이제 그 방점을 찍으면서 이수하게 된 게 이제 진로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나에 대해서 새롭게 탐색하고 또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서 재설계하고 싶다는 저의 바람과 되게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독고진이님은 이번 받은 진로교육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셨고, 또 이제 교육을 받고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진로교육 길잡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아이들이 이제 남자아이들 셋이다 보니까 진로를 어떻게 잡아줄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아이들은 항상 무진무진하잖아요. 꿈이면 이때도 하고 저때도 바뀌고 하는데, 특별하게 저희 애들이 조금 다양했어요. 첫째랑 둘째랑 셋째랑 각자 자기 꿈들이 확고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꿈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서 이대로 정말 아이들을 따라서 진행을 해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다가 이번 진로 교육 길잡이를 듣다 보니, 수업을 하다 보니 나부터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꿈을 이뤄가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한번 결정한 걸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먼저 물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널 즐겁게,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즐겁게 살고,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생각하지 말고 한번 결정한 거에는 확실하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배워야 할 거를 엄마가 도와주겠지만
그걸 따라주지 못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매일매일 반성하면서 너희들의 그 과정을 함께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진로교육 길잡이를 받으면서 정말 감사해요. 맞아요. 네. 진로교육 그 과정 커리큘럼이 되게 또 알찼잖아요. 그래서 진로지도 하면 흔히 뭐 대학교 학과 선택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미래에 갖고 싶은 직업을 탐색하는 거에 우리가 국한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진로 교육을 받고 엄마로서 나 찾기를 다시 이렇게 해보면서 진로는 이제 직업이라든지 꿈 이런 단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고요. 오히려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에 대한 어떤 인생 전체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의 시발점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 거시적인 고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검사들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그런 검사들을 저희가 직접 해봤잖아요. 직업선호도 검사도 있었고 또 다중지능 검사 뭐 많이들 아시는 MBTI 검사에서부터 UNI 검사 그다음에 또 생애진로 무지개라는 것을 통해서 역할관계를 또 점검해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이것을 직접 해보는 것은 물론 또 전문가의 해석까지 저희가 또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재발견하고 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우아하게님은 어떠셨는지요? 저도 진로 교육을 받기 전에는 뭐 그냥 대학교 학과 아니면 뭐 우리 아이 직업 뭐 이 정도 찾는 게 진로 교육인 줄 알았는데 교육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오하고 정말 철학적이더라고요. 부끄럽지만 교육을 받기 전에는 이제 막 중학교 1학년 된 딸한테 막 빨리 학과 어디 갈 거냐, 빨리 직업 뭐 할 거냐, 막 진로를 정해라 엄청 닥달하고 막 재촉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게 사실 40 넘은 저도 아직 제 진로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 딸한테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너가 뭘 좋아하는지, 너가 정말 되고 싶은 건 뭔지 일단 너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실 저도 아직 제 진로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교육을 받고 보니까 결국 이 진로라는 건 단순히 뭐 그냥 학교를 위한 직업을 위한이 아닌 인생을 통틀어서 나를 찾아가는 아주 긴 여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 공감. 맞아요. 공감합니다. 저도 진로교육 참여하게 된 계기가 아이가 저한테 엄마 진로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상 진로, 뭐 직업 찾아가는 거 뭐 이렇게 생각만 했었는데 실제로 진로교육을 받아보니까 이거는 그냥 진로를 직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계속 꾸준하게 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 알게 되니까 마음이 조급한 게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진로구나. 그러면서 아이를 바라보면서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차분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이런 교육이 학교 시스템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심이 되는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저는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 안에 교육이 차근차근 들어가져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검사를 해서 가지고 오고 그걸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또 되고 그러면서 대화가 돼가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진로라는 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선택이 꼭 O고 X고 정답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좀 떨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네 선택이 괜찮은 거고 잘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아기님은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제 자식 진로 찾아보는데 좀 도움이 조금 되려고 그래서 사실 이 진로 교육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했다가 정말 혹했어요. 정말. 네,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들 하세요? 진짜. 아니 너무 열정들이 대단하시고 저희가 사실 수업을 받았을 때가 이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모든 수업을 그냥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갖고 전 사실 그렇게 비대면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느긋했어요. 좀 느슨했죠.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뭐 집에서 하는 거니까 해볼만 하겠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신청을 했는데 너무 열성적이신 강사님들과 또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학부모님들 보고 제가 엄청난 자극을 받았죠. 그리고 반성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리고 막 어찌나 다들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할 말들도 많으셔가지고 저희 그 비대면으로 했지만 이렇게 소모임식으로 조금씩 토론도 자주 했잖아요. 그쵸. 그때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맞아요. 말을 다 할 말 못했는데 끝나서 저희가 항상 막 마음을 동동 그랬는데 발을 동동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 열정에 제가 동화되고 자극받고 그래가지고 정말 지금 사실 전 기본만 수료하려고 했는데 너무 깊게 동화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심화 과정까지 이수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까 진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교육을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인 것 같고요. 맞아요. 또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학부모라면 주어진 진짜 큰 혜택이니까 꼭 놓치지 말고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천합니다. 추천이에요. 추천. 저도 학부모님들한테 다른 학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좋다고. 그리고 진로가 아닌 다른 또 생태도 있고 여러 맞아요. 과정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것도 특히 독서는 거의 요즘은 이제 흔하잖아요. 독서에 대한 거나 아니면 그림책 관련된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거가 아닌 또 다른 경험도 할 수 있어서 저는 솔직히 강력 추천합니다. 네, 저는 진로를 풀어가는 과정을 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강사님께서도 해주시고 저희 수업 모임 때는 이렇게 비대면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간혹 톡방에서는 대화가 없으셔가지고 이번 심화 과정 하면서 참 조용하신 분이구나. 아이를 시작하시나. 이는 저는 정말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에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에 맞는 것은 스스로 찾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항상 체험할 수 있는 거 뭐든지 해보라고 해요. 지금 그래서 저희 중학교 1학년 저희 아들은 지금 구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의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말이 바빠요. 구 모임을 하다니까 총회를 하고 막 이러고 있고 저번엔 참여 예산을 짜러 갔는데 중학교 1학년이 예산이 뭔지도 모르고 갔다가 많이 배웠겠다. 네, 그래서 이런 돈으로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체험을 하고 있고 저희가 금천구에 있는 또 사이언스 큐브에서 과학을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건축을 배우는 게 있어가지고 기초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종이컵을 싸서 무너뜨리는 거, 그다음에 탑을 쌓는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새로운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건축에 관심 있던 아이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질문도 하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야 할 진로가 어디인지도 또 찾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빠르게 그리고 즐겁게 인식을 해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조언도 진로교육 길잡이 수업을 이렇게 조금 학부모님들한테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방송 동아리도 마찬가지이지만 또 다른 이제 봉사단 기관도 있잖아요. 그쵸. 저희가 연합체로 해가지고 네. 구에서 진행하는 걸 하다 보니까 다른 분한테 이렇게 대표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분이 작가님이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배수경 작가님이신데 복수의 꿈을 배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름이 복순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 배우인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는 이제 젊었을 때 배우 역할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문화센터를 다니시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어떤 이제 영화 감독을 만나셨는데 인상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분한테 한번 여기 자기가 아는 작가인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라고 했는데 벌써 배우의 첫 발을 내딛는 나이 들어서 젊었을 때 못했던 시니어. 예, 못했던 분이 이제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니어 그림책 맞아요. 시니어 그림책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루지 못했던 꿈은 나중에 또 이룰 수 있는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시니어 그림책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기회에 소개 한번 합니다. 좋습니다. 좋으시죠. 네, 이렇게 진로 교육 저희가 이제 받았던 것들 소감을 많이 나눠주셨는데 보통 그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네. 그 진로 찾기 딱 좋은 나이가 또 우리 마흔 언저리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렇죠. 네, 진로는 40부터. 뒤로 우리는 20대지만 그쵸. 진로는 40부터 그쵸. 찾아도 네. 된다라는 그쵸. 네. 생각을 해보고 그 서울 학부모 지원 센터에서 제공하는 학부모 리더 교육 그 과정이 7, 8과정 정도 되잖아요. 아까 네, 독고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로 교육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해서 여러 번 참여할 수 없죠. 네. 일생 일대 한 과정만 전문 과정의 경우 참여할 수 있는데 내가 학부모인 덕분에 또 학부모일 때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교육 과정이 사실은 결국 돌고 돌아서 나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중에 이제 진로 교육 과정은 나로 통하는 직행열차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표현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으세요. 직행열차. 네, 그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나를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게 되잖아요. 나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 또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 그대로 적용되리라고 생각해요. 아까 그 진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아이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따뜻한 시선만큼 큰 힘이 되는 건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이다. 이거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면서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서은국 작가님께서 했던 말씀이신데요.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정말 많이 고민되죠. 근데 그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복이라는 도구가 되어준 것이 바로 여기 학부모 리더 교육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의 응원과 공감,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어떤 댓글도 환영합니다. 자, 학부모와 함께 학부모가 공감하는 학부모를 위한 학부모당 TV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